안녕하세요. HLB는 언덕 차트를 만들고 10월 12일 화요일에 60일선까지 곧장 하락합니다. 이때 60일선 반등 사례를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HLB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HLB의 지난 과거 특성을 보면 60일선을 그대로 뚫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도 60일선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하이브는 60일선에서 반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와 비슷하게 하이브는 언덕 차트를 만들고 12월 2일 목요일에 60일선까지 곧장 하락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HLB는 60일선을 하락 돌파했고 하이브는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 차이 첫 번째, 하이브는 우상향 추세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상승하면서 하이브는 60일선에서 반등해주는 종목 특성을 보여줍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죠. 하이브는 우상향 하면서 도중에 60일선까지 하락하면 대부분 반등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덕 차트를 만들고 곧장 60일선까지 하락하면 반등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하이브는 종목 자체가 60일선에서 반등해 주는 특성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나온 차트를 보면 60일선에 닿을 때 매수하면 되겠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반등 구간을 보면요. 확대해서 보니 언덕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5%로 60일선에 주차시켜 놨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사람은 리니어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거라 상상하기는 쉽지 않죠. 하락하던 종목은 내일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60일선에서 반등하여 9.59% 마감하고 다음날도 7.8% 마감했습니다. 60일선에서 반등하는 날 차트입니다. 192,500원을 저점으로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가 0.78%로 갭상승에서 거래가 시작됩니다. 갭상승은 당일 주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힌트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거래할 수 있을까? 처음 갭상승하는 걸 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찰합니다. 197,500원이 단기 지지와 저항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0시 27분에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제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돌파할 때 매수하지 못해도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 잡기는 힘듭니다. 사실상 돌파할 때 매수하지 못한다면 놓쳤다고 봐야 하죠. 두 번째, 하이브는 32만 5천원이 지지와 저항 자리였습니다. 이전 고점이 가격을 받아줄 만한 자리였죠. 이것도 우상향하고 있던 종목이라서 가능한 자리입니다. 뉴스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2일 BTS는 하이브 주식 100억 원어치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이 일에 전부 밝혀진 건 아니고 그 전부터 공시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카인드에서 하이브로 검색합니다. 지분 공시를 클릭합니다. 11월 29일 공시를 보겠습니다. 변동 내역 총괄표를 보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몇 주 매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석진은 16,000주를 매도했습니다. 본명이고 BTS 멤버의 진입니다. 이렇듯 BTS 멤버가 매도했다는 사실은 예전에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12월 2일에 하이브 주가가 하락하면서 BTS 멤버의 주식 매도 뉴스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미 알 사람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관련 뉴스가 33건입니다. 네이버에서 관련 뉴스로 분류되지 않은 것도 합치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월 29일에 공시가 나왔고요. 11월 30일에 갑자기 공매도량이 46,080주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날은 8,411주죠. BTS 멤버가 주식을 매도했다는 공시를 확인하고 다음날 공매도를 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1월 12일 이후로 가장 공매도량이 많았습니다. 11월 30일 주가는 마이너스 1.22%로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음봉 마감해서 60일선까지 순식간에 도달한 것이죠. 그리고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한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이브의 대차거래 잔고는 11월 29일부터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죠. 92만 주, 99만 주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하이브는 반등하고 다음날 개파락한 뒤 음봉 마감했습니다. BTS 주식 매도가 뒤늦게 공개된 이유라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BTS 일부 멤버가 10월에 판 주식 내역이 왜 12월에 공개됐냐는 의문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BTS 멤버들의 주식 매도 규모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BTS는 방 의장의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특수관계인으로 묶였습니다. 특수관계인이라면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때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BTS 새 멤버가 판 주식을 합쳐도 특수관계인 전체 지분의 0.01% 수준에 그칩니다. 그래서 공시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뒤늦게 공개가 되었냐면 지난 11월 24일 두나무가 하이브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특수관계인 지분의 2% 이상의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나무는 24일 하이브 보통주 230만 주를 매수하고 특수관계인으로 묶였습니다. 신고기한은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영업일입니다. 카인드에 따르면 보고 의무 발생일은 11월 24일이고 보고서 작성 기준일은 11월 29일입니다. 보고 사유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특별관계자 추가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 수량 변동 보고입니다. 변동 내역 총괄표를 보면 두나무가 230만 주를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 변동 내역의 변동일을 보면 두나무는 2021년 11월 24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230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두나무는 특별관계자가 되었습니다. 6월 25일 보고서에서는 특별관계자 수가 19명이었는데 11월 29일 보고서에서는 특별관계자 수가 25명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두나무도 포함되었습니다. 두나무는 이곳저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이 안 된 곳이 없죠. SK스퀘어는 왜 두나무 아닌 코빗에 투자했을까? SK스퀘어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900억 원을 투자해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1대 주주는 넥슨 지주회사 NXC로 코빗의 지분 48%를 가지고 있습니다. 2대 주주 SK스퀘어는 지분 35%를 가지게 됩니다. NXC는 1989년 법인을 설립하고 2013년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했습니다. 비상장 기업입니다. 넥슨의 지주회사이자 모기업이죠. 4대 거래소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왜 코빗에 투자했을까? 9월 6일 기준 시장 점유율은 업비트가 88.25%, 빗썸이 7.53%, 코인원이 1.55%, 코빗이 0.12%입니다.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죠.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바로 두나무입니다. 두나무는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하이브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도 참여해서 특별관계자로 들어오고 다른 기업 지분도 인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거든요. 기업 가치도 크겠죠. 그래서 SK스퀘어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투자하기에는 기업 가치가 치솟아 부담이고 코빗을 선택한 게 아니냐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88.25%이고 1일 거래량이 17조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입니다. 두나무는 11월 초 하이브와 지분 맞교환 투자를 발표하면서 기업 가치가 약 20조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이브는 두나무의 5천억 원을, 두나무는 하이브의 5천억 원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해 BTS NFT 사업 등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